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어때요, 조국 교수는?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요. 합리적인 참여형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참여형 학자. 예. 일부에서는 뭐 검찰을 잘 모르는 분이 예. 민정수석대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검찰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조적인 법원 검찰에서도 서울대 그 조국 교수는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위원회에 조국 교수는 꾸준히 참여해왔기 때문에 예. 현실 문제, 검찰의 또 현실 문제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논문도 이런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사회 현실 문제에 대해서 법조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논문을 써왔기 때문에 저는 뭐 전문가라고 보고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신의 한 수다. 네. 예.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도 검찰 내부를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 나올 때 자기는 정치적 DNA가 없다. 정치 안 한다. 이거는 정치라고 봐야 되나요? 정치 아닌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가 평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선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매 시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아하. 그 이런 임명직은 할 수 있겠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본격적으로 이 검찰 개혁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호사가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벌써부터 참여정부 초창기 일기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네. 비검찰 인사고 당시 검찰 장악을 놓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봤는데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대를 보고 멀리 몇 수 앞서서 포석을 둔 거 아니냐. 좀 과한 그 평가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벌써 돌아요. 과한 평가일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올바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조국 교수를 그 민정수석에 둔 이유가 예. 검찰 개혁이 방점을 찍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민정비서실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 검증 임무가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친인척 관리 임무가 있습니다. 민정비서실 산하에. 예. 세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가장 큰 기능이 세 개인데. 민심을 파악하는 거죠. 예. 이 세 가지 여론을 다 하다 보면은 기능을 다 하다 보면 거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이 모두 정보가 민정적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이고 오히려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분석과 정확하게 대통령과의 국정과의 그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검찰 출신이지만 소통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앉힌 거라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앉힌 것도 단순히 검찰 개혁 하나를 보려면은 제가 보기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를 보는 게 더 맞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는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과한 분석이긴 하지만 의미 있게 차기 구도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인사,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민심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소통 창구. 예, 예. 근데 이제 인사수석이, 인사수석 비서관이 지금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인데, 네. 그전에는 인사수석이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인사를 같이 관리했는데, 이번에 인사수석 비서관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인사가 이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전의 민정수석보다는 업무는 좀 더 경감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사 검증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사 검증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와 같은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는 통로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수석의 업무는 모든 인사에 관한 직능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이 인사수석의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는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세월 7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농단 사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재벌 개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민정수석이 장악하고 있는 5대 사정기관. 그거를 좀 독립시켜갖고 독자적인 지위로 좀 놔줘야 되겠다. 특히 그 중에 검찰.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독립을 해서 자율적으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해라.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제도적으로 너무 권력이 비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내부에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검찰 못하겠다. 출신. 예. 출신은 부딪히는 게 많다. 예. 아.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인사수석 부분, 즉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수석 별도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사수석은 주로 발탁에 예.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인사검증은 민정에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 출신은 아무래도 친정이고 인과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막상 칼을 대기가 쉽지 않은 자리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5명의 대선 후보들이 다 공익 공약을 했던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수사청 기소청의 분리 운영, 그다음에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가장 왜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헌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헌법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 기소 독점주의 이 규정을 이거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야당에서는 야당의 몇몇 후보들은 검찰 개혁 관련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겠다. 수사권. 다만 이제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는 기소권은 그냥 놔두더라도 수사권하고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하는 후보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영장 청구권을 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를 받지 않는 그럴 권리,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를 지휘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헌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검찰 개혁은 곧 헌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어떤 의지 그 다음에 민정수석을 누구로 앉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포함해서 정치권하고의 긴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부분하고 있어서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영장 청구권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영장 청구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의 4대 공약은 공직자 비리 수사서 신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력 외에는 일반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에서 검찰의 감독 기능을 하겠다. 법무부의 중간 이상의 간부직 직원들을 다 검찰 출신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부 파견에서 검사 파견이 너무 많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파견을 받지 않겠다.
그런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영장 청구권 문제는 헌법 개정에서 그 부분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면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예. 그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고 지금은 다른 부분은 법률로서 다 가능한 거거든요. 예.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립하게 되면 기소권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가져야 그 하기 문제는 때문에 형사소송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놔두고 예. 그건 놔두고 다만 수사만 분리시켜서 예. 수사청을 분리시켜서 수사청 안에 네. 공수처도 두고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고 또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검사는 수사청에 배치가 되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대략적인 윤곽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공약이라 갖고 바로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문가들이나 예.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그렇죠. 이게 되는데 가닥은 잡고 국민 있습니다.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국민 공감대는 있다고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심지어는 그 홍준표 후보조차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론 부분에서 각 후보들의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 큰 그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교수님. 예, 이재하 변호사님 하신 말씀 제가 반박하자면 맞습니다. 맞는데 큰 틀에서 이 부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민정수석에 누구를 안치고 안 안치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얘기한 부분에 합의는 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다 이번 대선 과정 중에서 다 얘기했죠. 전부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다만 검찰의 문제는 반발. 예? 검찰의 반발. 검찰의 반발은요. 국민이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에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럴까요? 다만 그걸 그러니까 권력이 제대로 통제를 못한 것뿐이지 국민의 힘으로 통제를 못한 것뿐이지 검찰이 국민을 위해 있던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중에서 우병우만 있었나요? 이 검찰의 반발이 직접적인 반발보다는 검찰이 국회에 그검사 출신들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들도 다 또 검찰 개혁을 얘기해요. 아니, 실제 그동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검사 출신들 의원들이 사실상 방해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어때요, 조국 교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요. 합리적인 참여형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참여형 학자. 일부에서는 검찰을 잘 모르는 분이 민정수석대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검찰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조적인 법원 검찰에서도 서울대 조국 교수는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위원회에 조국 교수는 꾸준히 참여해왔기 때문에 현실 문제, 검찰의 또 현실 문제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논문도 이런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사회 현실 문제에 대해서 법조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논문을 써왔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라고 보고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신의 한 수다. 네.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도 검찰 내부를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회. 그런 얘기들 벌써 돌아요. 과한 평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올바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둔 이유가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민정비서실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 검증 임무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친인척 관리 임무가 있습니다. 민정비서실 산하에. 세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가장 큰 기능이 세 개인데. 민심을 파악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여론을 다 하다 보면은 기능을 다 하다 보면 거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이 모두 정보가 민정 쪽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이고 오히려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분석과 정확하게 대통령과의 국정과의 그 교통,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검찰 출신이지만 소통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앉힌 거라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앉힌 것도 단순히 검찰개혁 하나를 보려면은 제가 보기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를 보는 게 더 맞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는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과한 분석이긴 하지만 의미 있게 차기 구도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인사,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민심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소통 창구. 예, 예. 근데 이제 인사수석이, 인사수석 비서관이 지금 아니, 민정수석. 아니, 그러니까 민정수석인데, 네. 그전에는 인사수석이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인사를 같이 관리했는데, 이번에 인사수석 비서관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인사가 이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전의 민정수석보다는 업무는 좀 더 경감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사 검증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사 검증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와 같은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는 통로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수석의 업무는 모든 인사에 관한 직능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이 인사수석의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는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세월 7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농단 사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재벌 개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민정수석이 장악하고 있는 5대 사정기관. 네. 그거를 좀 독립시켜갖고 독자적인 지위로 좀 놔줘야 되겠다. 네. 특히 그 중에 검찰. 예.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 나올 때 자기는 정치적 DNA가 없다. 정치 안 한다. 이거는 정치라고 봐야 되나요? 정치 아닌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평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선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매 시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아하. 평소- 이런 임명직은 할 수 있겠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본격적으로 이 검찰 개혁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호사가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벌써부터 참여정부 초창기 1기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비검찰 인사하고 당시 검찰 장악을 놓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봤는데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대를 보고 멀리 몇 수 앞서서 포석을 둔 거 아니냐. 좀 과한 평가이긴 한데